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보통 어떤 대답이 나오나요? 직업? 아니면 가족 안에서의 역할? 그런데 만약 그 대답이 자연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좀 뜬금없나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설 두 편을 가지고 어떻게 숲과 바다가 우리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지 그 아주 깊은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 행성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세상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들으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요, 그냥 멋있는 문장 하나가 아니에요.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의 삶, 그의 글, 그 모든 걸 관통하는 정말 절박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의 외침이 그렇게 절박하냐고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그냥 작가가 아니에요.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추방까지 당했던, 그야말로 온몸으로 저항했던 정치 활동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투쟁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자연을 지키자고 말할 때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묵직한 진심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소설, 바로 이 연애소설 읽는 노인에는 아주 특별한 헌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에게 바쳐졌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이 소설이 그냥 아름다운 자연 이야기가 아니구나 감이 오시죠? 환경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다는 그런 현실과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명감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노인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주인공 안토니오가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서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소설의 주인공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루아뇨를 소개합니다. 아마존 정글의 가장자리에 사는 노인인데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오셀롯, 그러니까 살쾡이죠. 이 녀석을 사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때요? 그냥 보면 인간 대 야생동물의 대결, 이런 구도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문명과 자연, 그리고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선 한 인간의 깊은 내면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대체 자연이라는 게 어떻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빚어낼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소설을 길잡이 삼아서 생태학적 정체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지금 하는 일이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저 푸른 숲, 흐르는 강, 그리고 깊은 바다까지 포함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태학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나 자연 좋아해, 등산 좋아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저 산의 일부인 것 같고 내 안에도 강이 흐르는 것 같고 이렇게 자연과 나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나인 거죠. 여기서 비슷한 말 같은데 약간 다른 걸 좀 짚고 갈게요. 환경적 정체성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건 도시라든지 사회라든지 어떤 환경이든 다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할 생태학적 정체성은요, 오직 자연 세계하고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순수한 자연과의 깊은 유대감 말이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어떻게 하면 자연이 나의 일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냥 자연을 사랑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여정은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깊이 성찰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재구성하는 단계,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침내 자연을 내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관계에 맺는 단계입니다. 성찰, 재구성, 관계 맺기, 이 3단계를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두 주인공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게 될 겁니다. 네,
두 개의 길, 하지만 하나의 진실.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안토니오 그리고 또 다른 소설의 주인공 다니엘라. 이 두 사람이 정말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목적지, 즉 생태학적 정체성에 도달하게 되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토니오의 길부터 볼까요? 그의 시작은요, 아주 고통스러운 성찰이었어요. 처음부터 자연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마존을 녹색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거든요.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태학적 정체성이 꼭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렇게 아마존을 증오하던 안토니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원주민인 슈아르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죠. 그는 그들에게서 정글과 공존하는 기술을 배워요.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 경험이 그의 관점을, 아니 세계관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안토니오는 어떤 환영을 본 후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 장소들에 부인할 수 없는 일부임을, 그 무한한 녹색 몸에 또 다른 머리카락 한 올임을 보았다. 와, 이 표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녹색 몸에 머리카락 한 올.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3단계, 관계 맺기의 정점입니다. 더 이상 정글 속에 사는 외부인이 아니라 그냥 정글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자, 안토니오가 이렇게 고통과 배움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다니엘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나 크리스티나 로시의 소설 라 로카 데 간도카의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코스타리카의 간도카 보호구역에 가자마자 자연과 그냥 즉각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안토니오와는 출발점부터가 정말 다르죠?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바다가 아니라 내면의 장소, 기질,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안다. 보세요. 바다를 그냥 바깥에 있는 풍경으로 보는 게 아니죠. 내면의 장소, 나 자신을 알아가는 단계, 바다를 자기 영혼을 비추는 거울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라의 관계 맺기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육체적이에요. 그녀는 자기 몸이 자연과 완전히 얽혀 있다고 느끼거든요. 심지어 내 동맥은 덩굴 같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게 바로 다니엘라가 도달한 경지입니다. 자연과 하나라는 깊고 아주 물리적인 감각, 내 몸 자체가 자연의 일부라고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인물의 내면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한 명은 고통을 통해, 다른 한 명은 즉각적인 교감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됐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 이제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소설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 바로 행동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소설들은 그냥 재미로 읽고 돕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일종의 행동주의 텍스트인 거죠. 딱딱한 보고서나 통계 자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 공존해야 하는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소설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실제 행동과 윤리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두 소설이 제시하는 해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안토니오의 이야기를 담은 연애소설 읽는 노인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쪽에 가깝고요. 반면에 다니엘라의 이야기인 라 로카 데 간도카는 인간이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면서 관리해 나가자는 이른바 관리주의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뭐가 맞을까요? 중요한 건 둘 중 하나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보존이, 때로는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둘 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아주 소중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거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의 경험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왔나요? 혹시 잊고 지냈던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던 숲이나 강, 바다는 없었나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생태학적 정체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